안녕하세요. 타임포럼 알라롱입니다. 안녕하세요. 키미세븐입니다. 오늘은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로랑페리에죠. 하이엔드 동물 브랜드죠. 샴페인 만드는 회사 로랑페리에와 이름이 같지만 같은 회사는 아니죠. 과거에는 로랑페리에를 검색을 하면 샴페인 회사가 먼저 나왔는데 이제는 검색량이 시계 회사가 더 많아졌나 봐요. 그럴 수도 있고 구글이 저희를 빅브라더처럼 추적을 할 수도 있죠. 개인정보 보호 브라우징으로 저는 검색하거든요. 사이버다이는 공격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SF물에 너무 심취하셨군요. 얼마 전에 끝난 워치스 앤 원더스 제네와 2022에서 발표한 신제품이죠. 스포트 오토. 로랑페리에라고 하면은 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잠깐 어떤 브랜드인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로랑페리에는 워치메이커 출신인 로랑페리에 아저씨와 그의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인 프랑스와 세르바닌이라는 사람이 이제 합심해서 설립한 시계 브랜드. 그러면 보통 시계 이 브랜드 이름이 페리에 앤 뭐 이렇게 되잖아요. 앤 세르바닌 뭐 이런 식으로 네. 갔어야 됐는데 그냥 로랑페리에를 이제 전면에 내세운 브랜드. 로랑페리에가 힘이 더 셌거나 돈을 더 많이 집어넣었거나. 로랑페리에가 2009년에 자신의 브랜드를 설립했을 때 나이가 63세였다고 하더라고요. 인생 제2막을 굉장히 멋지게 시작했군요. 클래식한 전통적인 그런 워치메이킹이라는 때 역행하는 그런 기치를 내걸고 등장한 브랜드였죠.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이제 시계 산업이 점점 화랑이 되면서 생산 합리화에 눈을 좀 돌렸잖아요. 가장 먼저 타겟이 되는 부분이 무브먼트 피니싱, 스위스 전통 워치메이킹과 관련이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죠. 이 로랑페리에 이분은 그러한 좀 부분이 못마땅하신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문에 이제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드레스워치에 대한 수요도 조금씩 이제 꺾여 나가는 시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클래식한 그리고 하이엔드다운 드레스워치로 승부를 보겠다라고 했는데 또 이게 어떻게 먹혀 들어서 브랜드가 성공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2010년에 곧바로 제네바 시계 그랑프리죠. GPHG 베스트 맨즈 워치에서 수상을 해버립니다. 소형 하이엔드 브랜드들은 대체로 아방가르드 해서 기존에 없는 스타일을 추구한다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스포츠워치의 성향으로 가는데 굉장히 반대로 갔던 그런 점이 있었고 인상 깊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고집스럽게 드레스워치를 출시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 시계 업계가 현재 그 스포츠워치 열풍이 너무 거세게 불고 있다 보니 로랑페리에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2019년에 그랜드 스포트 투르비옹이라는 스포츠워치를 출시를 합니다. 아무래도 투르비옹이 있다 보니까 가격적으로 접근하기가 만만치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저런 요구가 있었겠죠. 조금 더 접근 가능하고 저렴하고 착용하기 쉬운 시계를 만들어 달라. 로랑페리에가 올해 이 스포트 오토라는 모델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름도 명료하네요. 스포츠워치인데 오토매틱 시계. 끝! 긴급하게 납치해 오다 보니까 패키지는 없습니다. 아쉽네요. 네, 저희도 좀 보고 싶었는데 앞으로 뭐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죠. 생산량이 워낙 작아서 저희도 오늘을 끝으로 시계를 다시 못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티타늄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레이드 5 티타늄. 요즘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티타늄을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죠. 스테인리스 스틸을 쓰기에는 너무 좀 평범한 느낌. 거기다가 티타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재 특성, 가볍고 상처에 조금 더 강하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이 스포츠워치와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그런 티타늄 사용 빈도가 좀 더 늘어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케이스 지름은 41.5mm, 두께는 12.7mm입니다. 이 스펙 시트에 나와 있는 숫자보다는 시계가 더 작아 보입니다. 다이얼 지름만 봤을 때는 뭐 한 37, 8mm 정도의 시계의 다이얼 지름 같습니다. 전반적인 케이스 형태를 보면은 뭐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일체형 브레이슬릿의 그런 디자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그라고 이제 통칭할 수 있는 이 브레이슬릿과 연결되는 케이스 부분을 보시면 살짝 노틸러스의 향기가 납니다. 소위 말하는 그 1970년대에 탄생했던 럭셔리 스포츠 워치들의 디자인 코드를 계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는 정면에서 볼 때도 상당히 입체적입니다. 이 베젤 부분이 위로 돌출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는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 부분이 더욱더 도드라집니다. 쿠션 케이스의 측면 부분이 또 굉장히 면적이 넓고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폴리시드 가공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뭔가 입체적인 감각을 조금 더 도드라지게 보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넓은 면은 헤어라인 가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모서리 부분은 폴리시드 가공을 했습니다. 폴리시드 라인이 이 브레이슬릿으로 이제 그대로 이어집니다. 가운데 있는 링크도 측면을 좀 깎아내고 폴리시드 처리를 했습니다. 심플한 디자인이지만 가공에 훌륭함으로 이 시계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젤과 마찬가지로 쿠션 형태의 케이스백을 사용을 했고요. 스크류로 고정을 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스크류로 고정을 했지만 방수 능력은 120m나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활동성 있는 스포츠를 즐기는데도 크게 부족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츠 워치인데 좀 독특한 점은 크라운이 양파 모양입니다. 이것 또한 이 과거 드레스워치에서 즐겨 사용하던 것 중에 하나고, 또 현재 로랑페리의 시계들에서 보여지는 그런 어떤 요소 가운데 하나인데, 이걸 또 스포츠워치에 그대로 가져왔단 말이죠. 드레스워치를 기반으로 하는 브랜드다라는 거를 여기저기에서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운드 안에 쿠션 쉐입이 들어가 있고, 다시 쿠션 쉐입 안에 라운드 다이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브레이슬릿은 볼륨감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링크가 이 좌우에 있는 링크보다 조금 더 돌출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근육질의 느낌을 주는 그런 브레이슬릿이고, 약간의 위력이 있습니다. 클래스프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짠 하고 좌우로 펼쳐지는 버터플라이 방식의 히든 클래스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클래스프 안쪽에는 로랑페리의 티타늄이라고 각인이 되어 있네요. 다이얼도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빈티지 느낌이 굉장히 충만합니다. 아세가이 형태의 핸즈라던가, 아니면 뭐 물방울 모양처럼 생긴 인덱스, 로랑페리의 시계에서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고, 스몰 세컨즈 방식을 취하고 있는 데다가 다이얼 중앙 쪽에 보면은 이 십자선처럼 넣은 게 있는데, 또 과거 섹터 다이얼 시계를 또 연상시키게 한단 말이죠. 브랜드의 로고를 떼고 그냥 본다고 하면은 옛날 시계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1970년대 코드를 현대적으로 잘 가지고 온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광 색깔은 또 약간 발광을 하지 않았는데도 초록색을 띠고 있는 건 옛날 느낌을 주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데이트 윈도우가 좀 독특해요. 십자선에서 연장된 것 같은 그런 디테일이 이렇게 네모나게 들어가 있고, 정사지면서 입체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데이트 윈도우의 이 인덱스를 보면은 높이 차가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바짝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처리가 독특하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이얼은 이제 블루 오팔린이라고 하는 그런 컬러인데, 빛의 가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집니다. 끝으로 갈수록 이제 그라데이션 처리가 좀 돼 있어서 다이얼 바깥으로 가면 살짝 어두워지는 다양한 얼굴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다이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이얼의 이제 표면 패턴이 어떤가 해서 봤는데 약간 매트한 그런 질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6시 방향 스몰 세컨드 위에 다이얼하고 거의 이제 같은 컬러로 스포트 오토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스포트 오토여서 그냥 무브먼트는 자동이네요. 칼리버 넘버는 LF270.01, 시간당 진동수는 28,809 EPH 4Hz고 파워 리저브는 무려 72시간. 금요일부터 벗어나도 괜찮습니다. 월요일에도 문제없이 시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착용하시면 되는 그런 충분한 파워 리저브를 가지고 있고, 로터가 마이크로 로터더라고요. 재밌는 거는 마이크로 로터를 브릿지로 고정을 하고 있다는 거. 마이크로 로터를 사용하는 무브먼트에서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구성은 아니고요. 로터는 와인딩 효율을 고려해서 무려 플래티넘 소재. 로터 브릿지에서는 골드 샤톤을 또 한번 둘러가지고 고급감을 주는데, 우리의 피니싱이 이 정도야 라는 걸 보여주듯이 굳이 넣지 않아도 될 이런 홈이라든가 이렇게 가늘게 빠지는 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끝부분에 새 머리처럼 처리한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을 굉장히 기교를 드러내고 있고, 그 로터의 표면에도 굉장히 세밀하게 패턴을 넣었어요. 이게 이제 하이엔드 본질은 아름다움인데, 이제 아름다움이 나오는 가장 이제 주요 요소가 무브먼트와 이제 무브먼트 피니싱인데, 로랑페리의 온께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는 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디테일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브릿지를 굉장히 이제 시원시원하게 절개를 했습니다. 곡선을 아낌없이 드러내고 있네요. 그만큼 사람이 손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많아진다는 얘기겠죠. 무브먼트의 표면은 헤어라인으로 이제 비교적 심플하게 처리를 했고, 이제 약간 어둡네요.
루테늄 코팅 처리를 해서 조금 더 모던하고 스포티한 느낌을 주려고 했고, 이런 제네바 스트라이프는 여기서 배제한 이유도 드레시함보다는 스포티함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포츠 코드가 느껴지지만 무브먼트 이제 전반적인 디자인이나 피니싱을 보면은 여전히 드레스 워치에 기반한 스위스 전통 워치 메이킹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매우 역력하게 읽힙니다. 근데 이제 밸런스 휠도 보면은 웨이트를 측면에 단 스크류 밸런스. 요즘 스크류 밸런스 잘 안 쓰는데 2022년에 이런 시계라니, 그게 로랑페리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120m 방수여서 스크류 다운식입니다. 크라운을 돌리고 와인딩을 해보면 부드럽긴 한데 좀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런 와인딩 감각입니다. 셀프 와인딩 시계치고는 조금 텐션이 느껴지는. 네, 수동 무브먼트를 감을 때의 느낌하고 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한 칸을 당기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크라운을 돌리면 날짜가 전진하게 되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날짜가 후진합니다. 좌우로 이렇게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그런 날짜 조정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보통 이런 방식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GMT 기능을 갖추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모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자 중심적인 기능. 그리고 이제 크라운을 한 칸 더 당겨서 시간 조정을 하면 뭐 굉장히 무난하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 가벼운 느낌이 드는데 이제 이거는 이 조작 체계가 가볍다기보다는 이 크라운이 가볍기 때문에 좀 이제 움직일 때 경쾌하게 움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조작이 완료되면 이렇게 꾹 눌러서 돌려서 잠그면 120m 방수가 활성화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착용을 했는데 다이얼이 작다 보니까 41.5mm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가볍기 때문에 뭐 부담이 없습니다. 브레이슬릿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스포츠 워치지만 뭐 이 정도면 뭐 나도 착용해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970년대에 나온 그 모델들을 베이스로 한 노틸러스 같은 시계를 보면은 굉장히 얇잖아요. 왜소해 보인다라는 느낌도 있는데 이제 이 모델은 이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스포츠 워치를 착용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드는데 가볍고 굉장히 클래식한 그런 요소들로 버무려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스무스하게 진행이 된 감이 있긴 하지만 조금 호의적이었죠? 우리도 좋아하는 건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 생각보다는 그래도 실물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각도에 따라서 약간 다이얼의 느낌이 회색빛을 도는 블루 같이 보이는 것도 있는데 이런 컬러가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는. 오래 사셨으니까 시계 업계에 이렇게 원로처럼 되어 가다니. 이미 원로입니다. 대한민국 원투. 구매 이제 정식으로 이제 수입되기 시작했는데 구매는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미 뭐 발빠른 분들은 다 구매 예약을 하신 것 같고 가격은 정해져 있었죠. 6,930만 원. 다른 뭐 경쟁 럭셔리 스포츠워치와 비교하면은 조금 가격이 있는 편이긴 하지만 이 시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전통 워치메이킹을 향한 어떤 열정, 어떤 무브먼트 피니싱의 수준, 시계의 완성도라는 걸 봤을 때는 수긍이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시계 내공이 있어야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이엔드를 좀 경험한 분들이라면은 차이점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제일 좋았던 거는 저는 이제 1970년대 코드를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전통 워치메이킹을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스포츠워치가 주는 그런 강렬한 인상도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굉장히 단정해 보이는 느낌도 있거든요. 로랑페리에가 추구하는 그 시계의 범주 안에 이 스포츠워치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잘 들어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장점은 유니크함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시계에는 웬만하면 보기가 어렵죠. 로랑페리에가 워낙 제작 수량도 적은 데다가 또 드레스워치 비중이 높은 브랜드여서 스포츠워치를 만드는데도 아무래도 그 제약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년에 만들 수 있는 수량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고 소수의 매니아들만이 이 스포트 오토를 즐길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시계를 착용을 하고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빼고. 그럴 때는 워치스 원더스를 가시면 됩니다. 로랑페리에 부스에서 극진히 대접을 해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